네, 안녕하세요. 마술입니다. 오늘은 해쉬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해쉬의 활용 사례를 가지고 해쉬를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쉬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무조건 만나게 돼 있는 녀석입니다. 네. 그럴 때 해쉬가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해쉬의 활용 사례를 두 개를 가지고 해쉬를 좀 더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제가 하나의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초록창 N사 있죠? 거기에서 면접 질문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get 해시코드 함수의 값이 모두 똑같은 값을 반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좀 너무 지엽적인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 해시가 무엇인지 아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세 개의 비교 함수 값은 무엇일까요? 바로 false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get 해시코드 함수가 모두 같은 값을 반환한다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네는 모두 같다, tru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열어보고 다른 문서랑 비교했을 때도 true가 나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쳐도 true가 나와서 통과를 시켜줄 겁니다. 바로 컴퓨터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죠.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해쉬가 무엇이길래 이런 심각한 코드를,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들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의 무결성 확인입니다. 여러분, 문서 한 장이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말이죠. 바로 이렇게 어떤 근로계약서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른 사람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이것을 제 컴퓨터로 옮겨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 컴퓨터 안에서 제 로컬에서 이 파일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러니 근로계약서 오케이 똑같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1로 바뀌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3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지금부터 컴퓨터로 주고받는 모든 문서는 내가 하나하나 문자를 비교해야겠다. 문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게 괜찮은 알고리즘일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도 괜찮죠, 사실. 이게 아니고 엄청나게 더 많은 문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그런 문서가 A부터 R까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점점 이렇게 인풋 값이 늘어날수록 비교할 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빅5의 N의 알고리즘은 점점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린 속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바로 해쉬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해쉬의 기본 개념 저번 시간에 보고 오셨잖아요. 해쉬의 기본 개념 중에 두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조금이라도 다른 값에는 완전히 다른 값을 리턴한다. 이것을 이용하면 아까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이 2번에 대해서 예를 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걸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랑해, 사람해, 사람의 점과 같은 문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자열을 해시 값을 뽑으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자의 차이는 이 점 하나인데 이 점 하나로 완벽히 다른 두 개의 해시 값이 나온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면 아까와 같은 문자, 엄청나게 많은 책 한 권의 문자도 모두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해시값, 이 해시값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해시값만 비교하면 이 책에 어떤 글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문서를 받을 때 저는 이 문서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서의 해시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이렇게 컴퓨터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서를 문자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만들었던 해시값과 내가 받았던 파일의 해시값을 만들어 봐서 서로를 비교해서 같으면 내가 아까 본 문서가 맞구나. 그 문서가 전달 과정에서 변경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같은 알고리즘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해시의 기본 개념 중에 첫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의 입력값에 대해서는 고정 자릿수를 리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HA-256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64자리의 해시값을 언제나 뽑아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문서, A부터 R까지 엄청나게 많은 문서, 혹은 조금 더 과장해서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의 문자를 해시값으로 뽑아도 무조건 64자리로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엄청나게 긴 해시값을 받아서 비교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그렇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했던 개념은 바로 1번과 2번입니다. 여기서 곁다리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뭐 자바 아이디인 요 이클립스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다운로드 누르니 다운로드 페이지 밑에 SHA-512 이거 뭐지? 하고 눌러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 이클립스라는 페이지에 내가 다운로드 파일을 올려놨는데 이 해시값은 요거야. 만약에 네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해시값이 아니면 뭔가가 코드가 바뀐 거야. 거기에 이클립스 측에서 만들지 않은 코드가 들어갈 수 있으니 다운로드하면 안 돼, 설치하면 안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클립스뿐만 아니고 이런 시스템.드로잉이라는 DLL 같은 거를 받을 때도, 이런 건 시스템 DLL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해시값을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해시값은 요거니까 혹시 다른 DLL 파일이 있으면 받으면 안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파일의 무결성을 해시값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머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이 뭔가요? 블록체인입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뭘까요? 블록체인은 구글에서 찾아보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림. 자, 그림 하나하나를 볼게요. 자, 요렇게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은 요렇게 요렇게 연결이 돼 있죠. 체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면 이 블록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이 블록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바로 거래 원장이 들어갑니다. 거래 원장.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거래 원장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나요?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금액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되었다. 내가 금액 100만 원을 회사로부터 입금을 받았다. 몇 날 몇 시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돈에 대한 데이터, 돈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블록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거는 인터넷에서 갖고 온 이미지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은행은 뭐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그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서버에 하나만 요 거래 원장이 관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 원장을 하나의 서버가 아닌, 뭐 개념적으로는 내 옆에 있는, 내 밑에 있는, 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거래 원장을 뿌리게 돼서 단 하나의 점 서버가 이 거래 내역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어떤 거래 원장을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컴퓨터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보냅니다. 옆으로도 보내고 위로도 보내고 가까이 있는 PC한테 모두 보내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보내다 보면 보내다가 어떤 해커한테 이 거래 원장이 탈취당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네트워크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해커는 이 내용을 뭘 장난을 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자, 보시면 이 안에 원장을 한번 봅시다. 이 원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비트맥스라는 곳에서 마수리한테 10비트코인을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누구한테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커는 여기서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엄마라는 걸 지우고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원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장을 옆으로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이 원장에 엄마한테 보내야 될 게 해커한테 보내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도 역시 해쉬를 이용한 머클트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머클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거래 원장이 있습니다. 거래 원장 하나에는 여러 가지의 거래가 있어요. 거래 1이 있어요. 내가 밥 사 먹은 거, 내가 거래 2, 내가 회사한테 돈 받은 거, 거래 3, 내가 데이트 비용 쓴 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거래 하나하나를 해싱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거래 1번을 해싱합니다. 그럼 어떤 64자리에 해시 값이 나왔겠죠? 자, 거래 2. 거래 2도 해시를 합니다. 그럼 거래 2에 대해서 64자리의 특별한 해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 1과 거래 2가 만들어낸 각각 64자리의 해시 값을 모아서 다시 하나의 해시 값을 만듭니다. 해시 1, 2를 실행을 하면 또다시 해시 1, 2에 대해서 64자리의 특별한 문자열이 생성될 거예요. 이것을 거래 3, 4 똑같이 하고요. 거래 3, 4에 대한 해시 값을 다시 뽑아서 얘네 둘을 다시 해싱하면 루트에는 이 모든 값을 파라미터로 한 해시 값이 나올 겁니다. 64자리 해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머클트리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아까처럼 거래사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걸 해커로 바뀐 거래 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머클트리의 특성상 이 거래사의 해시값을 뽑겠죠. 그러면 그게 여기에 반영되겠죠. 그럼 여기 해시값이 바뀌겠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해시값으로 파라미터로 받는 이 루트 해시값도 당연히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 원장을 여러 가지로 뿌렸는데 그 중에 하나의 거래 원장이 이상해. 예를 들어서 나의 왼쪽에 있는 거래 원장의 루트 해시값은 1, 2, 3인데 내 오른쪽에 있는 똑같은 원장의 루트 해시값은 4, 5, 6이야.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어느 거래에서 어떻게 변경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네가 갖고 있는 원장은 변경이 됐다. 폐기해.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장은 폐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여러 사람이 원장을 공유하면서 변경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머클트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사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화면 있죠? 요 그림. 사실 제가 구글에서 좀 고심 끝에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시 값이 들어가 있어요. 요 블록의 해시 값이 다른 것과 다르다. 그럼 요거는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준비한 문서의 무결성과 비트코인의 거래 무결성을 해시로 확인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요거 말고도 사실 요 3번 만들어진 해시 값에서 원래 값을 역산이 안 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요렇게 뭐 비밀번호 같은 거를 해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금 곁다리 느낌이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